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군집에 대해서 군집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이 나려고 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군집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 군집의 특성은 기본 그냥 맛배기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군집 내에서 다른 종들끼리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제가 찾다 보니까 그림을 찾다 보니까 빰빠라빰빠라밤 빰빠라. 빠라. 예.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하필. 네.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시죠? 예. 뭐 우리 친구들 아직 경험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근데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요즘에는 핸드폰도 들고 다니잖아요. 네. 아, 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너무 달라졌어. 예. 이렇게- 두려움은 가기 전이 제일 커요. 네. 맞아요. 가면 싫음이 제일 크고요. 자, 요새는 또 이렇게 다들 좋아졌을 거라 믿고. 네. 자, 여기 이제 그 계급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태적 지위라는 거를 생태계에서는 생태적 지위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거 별거 없어요. 자, 어떤 그 개체군, 그 어떤 종이, 어떤 생물이 사는 공간, 그리고 그 개가 뭘 먹는가, 이걸 가지고 개의 지위를 좀 따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지위에 따라서 좀 상호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공간도 비슷하고 먹이도 비슷하면은 경쟁 관계. 그렇죠. 서로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간과 먹이라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네네. 그렇죠. 만약에 좀 다르다면은 뭐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내 거 침범 안 하니까 그래. 뭐 너는 이걸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 난 내가 원하는 걸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협력이 더 쉽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생태적 지위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우리가 초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얼룩말하고 뭐 가젤하고는 어떻게 생태적 지위가 조금 비슷할 것 같죠? 네. 둘 다 초식 동물이고 이러니까요. 그렇지, 풀 먹으니까 같이 네, 풀을 네, 가지고 네. 경쟁하겠죠. 근데 이제 얼룩말이랑 사자랑은 조금 뭔가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둘이 공간은 비슷하지만 먹는 게 다를 때는 이런 상호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대충 그냥 생물에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충 뭐 우리가 생태적 지위가 뭐 여기 나오는 계급처럼 뭐 얘가 뭐 병장이다 뭐 원사다 이렇게 그렇게 아주 군대처럼 엄밀하게 따지는 않습니다. 하긴 뭐 개체마다도 크기도 다르고 네, 성격도 달라서 네, 노루한테 치이고 다니는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좀 드문이죠. 새끼 때는 그러겠죠. 네, 새끼 네. 때는 좀. 그리고 그 같은 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 배웠잖아요. 자, 네.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생태적 지위가 완전히 일치해요. 왜냐면 같은 종이니까 생태적 그런 특성이 거의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먹이도 똑같고 사는 공간도 똑같고.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그 개체군끼리는 같은 종끼리는 그래도 뭔가 이 같이 유전자를 좀 같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른 종끼리 좀 생태지위가 좀 다를 때 어떤 게 일어나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요, 이렇게 책에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분석, 그러니까 여기 위에 2개가 있죠. 분석. 예. 분서가 싸우는 건가요? 이게 필기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위에 종간 경쟁하고 분서는 요게 둘이 그 좀 비슷할 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끼리는 이렇게 종간 경쟁과 분서가 나타나고요. 밑에 3개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요거는 생태적 지위가 좀 많이 다를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개 종간 경쟁과 분서. 요거는 분서가 근데 싸우는 거예요. 분서가 분서가 서식지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야. 영역 다툼 뭐 그런 건가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선을 넘었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 3개가 이제 그 좀 생태적 지위가 다를 때, 지위가 겹칠 때 얘는 지위가 겹칠 때
자세히 안 되네요. 네. 한쇼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아, 네, 한쇼구나. 네. 자, 먼저 이제 종간 경쟁입니다.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일어나고요. 요때 이제 또 중요한 게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는 어떻게 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좀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다른 종끼리는 그거 봐주는 게 없어요. 너랑 나랑 다른 종인데 뭐 우리가 협력할 게 있냐? 그냥 이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은 그 상대 쪽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두 종이 있어요.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 딱 이름만 봐도 딱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두 종이 이렇게 따로 키울 때는 이게 그 생장곡선 저번에 배웠죠? 생장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종을 이제 같이 배양을 했을 때, 같이 키웠을 때는 요 애기 집신벌레가 의해서 이제는 이제 쭉 자라나는데 집신벌레는 여기서 같이 키울 때는 완전히 이렇게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승자 독식처럼 돼요. 네, 승자 독식이 돼요. 왜냐면은 이 둘이 또 상호작용을 맺을 게 별로 없고 이게 같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데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서 없애버리는 경쟁 베타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뭐 우리끼리는 뭐 유전자 교환도 안 되고 다른 종이니까 그냥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종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환경에서 조금 유리한 형질을 가진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유불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꼭 싸우지 않더라도. 예, 싸우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그 막 영양분을 다 독식 그 자원을 독식해 버리면은 다른 애는 자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을 점점 적게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존 경제에 밀리게 되는 거죠. 적응한 애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더라도. 예, 자연 선택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전부 실제 환경에서 이렇다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집신벌레는 멸종하고 애기 집신벌레만 있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애기 집신벌레는 집신벌레를 같이 잡아서 실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실제 환경은요. 실험실처럼 이렇게 좁고 단일한 환경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러서 떠난다. 그렇죠. 그렇죠. 되게 경쟁에 밀리면은 딴데 가면 되죠. 예, 딴 데 살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분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태 지위 분화라고 하는데요. 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종류나 생활 공간을 달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개체군대 상호관계처럼 그냥 나눠 가지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한쪽이 경쟁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가로축을 뭐 요게 공간, 그렇죠? 여기를 공간, 여기를 이제 뭐 먹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종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겹치진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데 완전히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겹치는 부분에서 좀 더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쪽이 다 독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도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나 버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종끼리 요런 이제 그 아메리카 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비슷한 종인데 다른 종들끼리 이렇게 나무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서식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좋은 데를 이제 가장 잘 적응한 애들이 사는 거고 조금 이제 거기서 좀 밀린 애들은 좀 다른 데에 적응하게 된 거죠. 저기에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도 다른 데 가서는 거기서만큼은 그 원래 나를 밀어낸 애보다 더 잘 적응해서 그렇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펭귄 같은 경우 남극에서 살잖아요. 그 남극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천적이 없어요, 그래요. 천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천적 쥐나 뭐 이렇게 다른 그 좀 육식 동물이 많이 사는 곳에 살면 따뜻한 데 살면 펭귄도 좋아요. 근데 이제 펭귄의 거기서 살면 이제 그 알을 다 쥐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쥐가 못 사는. 대신 나는 이제 추위에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추운 데 가서 사는 거죠. 이게 뭐 원해서 거기 갔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면 이렇게 분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그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 텃세라고 있었죠. 영역을 나누는 거. 그렇죠. 영역을 나누는 거 텃세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텃세는 일단 같은 종끼리 영역을 나누는 거고요.
이 분선은 다른 종, 그렇죠? 종이 다른 경우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항상 나와요. 종이 다른지 같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이 다를 경우에는 분서고 같은 종일 경우에는 텃세고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말고는 뭐 헷갈릴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가.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생태지가 비슷한 애들이었고요. 이제 생태지가 완전 다른 애들이죠. 우와. 예, 포식과 피식입니다. 사자가 지금 뭘 잡으니까 가재를 잡먹나요? 예. 네. 뽀뽀한 거 아닌가요? 네, 엉덩이를 물고 이제 지금 이걸 장난 네. 아니, 생명이 죽고 있는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아, 어린이들한테 좀, 이제 그런가요? 어린이들이 이제 그렇군요. 좀 더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점. 이 정도 갖고 마음에 상처 안 될까요? 뭐. 예. 이 포식과 피식입니다. 잡 먹고 먹히는 관계죠. 자연이네요. 그렇죠? 네.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고 이게 생태지는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경쟁하고 구분해 줘야 돼요. 앞에서 보면 이제 경쟁 그래프, 앞에서 보면 경쟁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경쟁이죠. 먹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예. 경쟁일 때 이렇게 하나가 없으니까 경쟁 얘가들이 포식과 피식인가 보다.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 잡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지 네. 않아요. 왜냐면은 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피식자를 다 먹어버리면은 피식자가 멸종해버리면은 포식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저번에 이거 뭐야 그 개체군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봤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주기적인 특성을 주기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절대 이제 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먹이들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예. 거위에 배를 가리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약간 황금나는. 네. 네. 그래서 요거 경쟁, 요게 포식과 피식이 아니라 경쟁이다. 그렇죠? 요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서 생태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자, 공생입니다. 공생. 서로 이제 아주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태적 지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공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리공생하고 편리공생. 상리공생의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입니다. 두 종이 모두 이익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거는 악어와 악어새. 그렇죠. 악어새는 천적의 고민 없이 누가 악어 입까지 와서 잡아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새를. 네. 그래도 악어는 잡아먹히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천적 걱정 없이 편하게 이렇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누가 올 거 없으면 편하게 밥 먹겠다. 예, 편하게 먹죠 아주. 네. 그리고 악어는 이제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가 건강해져서 또 다른 그 애들을 다시 잘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청소 놀래기와 도미 요거 그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이것도 또 비슷해요. 입안에 있는 걸 막 먹어요. 도미가 커다란 이제 물고기인데 청소 놀래기 조그만 물고기가 입에 있는 걸 막 먹어줘요. 입을 청소해주고 얘는 그래 건강해지고 얘는 먹이를 얻고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거죠. 또 뭐 흰동가리와 말미잘 그 앞에 그림에서 나왔는데 말미잘이 촉수에 독이 있잖아요. 근데 흰동가리 거기 면역이 있어갖고 거기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미잘이 무서워서 다른 천적이 못 오고 또 이제 흰동가리를 먹고 싶어서 어쩌다 오는 애들은 말미잘은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유인하는데 말미잘은 먹이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말미잘이 물고기 잡아먹어요? 예, 물고기 잡아먹고 뭐 해양생물들 다 잡아먹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죠. 네. 그리고 이제 편리공생은요 한쪽 편만 이제 이익을 본다 이거죠. 한쪽 편만 이익이고요. 다른 한쪽 편은 손해도 이익도 없지만 그렇다고 손해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약간 기생 같은데 또 차이점이 있네요. 예, 그렇죠. 네. 한쪽은 이제 전혀 뭐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로와 들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뭐 그 요런 새가 네. 들소들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들소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들소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들소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여기 나온 빨판상어와 거북. 빨판상어가 거북이 막 밑에 들어다니면 거북이 막 먹으면서 막 흘리거든요. 흘리는 걸 이렇게 막 주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물의 저항이라든지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얘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굳이 뭐 그것까지 그 정도는 좀 생존율이 그러니까 뭐 생존율을 봤을 때 뭐 빨판상 붙어 있는 거북이랑 빨판상 안 붙어 있는 거북이랑 생존율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예.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또 겉에가 그러니까 뭐 딱딱하니까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편리공생. 뭐 또 있는 게 해삼과 수미고기. 해삼에 수미고기라고 얇은 물고기가 해삼 그 똥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숨는데요. 아, 근데 해삼이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미고기는 이제 그 안식처를 얻는데 해삼 얻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다고 손해도 누군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 똥구녕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거 기분이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그게 손해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분이 예. 없잖아요. 아, 해삼은- 기분이 없나요? 네. 해삼 무시합니까? 네. 해삼 무시 발언. 예. 해삼의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분이 알겠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생입니다. 저거 저 네. 진짜 징그럽던데. 네. 아 저거 그구나. 자 기생은 이제 아까 공생과 달리 이제 숙주가 기생자, 그러니까 기생하는 애가 기생자고요. 이 기생 당하는 애를 숙주라고 하죠. 숙주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기생 공생에 비해서 기생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죠. 기생은 너무나 흔하고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적을 수도 없어요. 일단은 사람한테서 많이 사는 기생충, 뭐 시베리아נ충, 요충, 편충 뭐 이름만 해도 엄청 많죠. 이런 기생충들이 사람 몸속에서 살면서 얘는 사람 몸에 우리가 먹은 거를 훔쳐 먹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영양분을 뺏기는 이제 피해를 얻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되게 신기해서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또 너무 징그러워요. 혀 잘라서 얘가 키모토와 엑시구아라고 하는 엑시구아. 브라질에 산다나요? 키모토와 엑시구아라고 하는 이 벌레인데 얘가 그 물고기 입속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어서 혀가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얘가 미안해서 혀 역할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혀를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공생이지 않나요? 나중에 얘가 진화해서 혹시 이렇게 뭐 쫙 나가서 목이 잡아오고 뭐 이런. 에어리. 근데 심지어는 미각도 일부나마 전달한다고. 진짜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 신기하다. 신경이 연결되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이 되게 신기하고 또 숙주를 막 조종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벌 조종해서 물에 뛰어들게 그 옛날 그 뭐였죠? 연가시라고 사마귀 조종. 곤충 몸속에 기생하면서 곤충이 얘가 번식하려면 물 속에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곤충을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이제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시골에서 놀다 보면 물가에서 잡은 사마귀는 100이면 100 다 뭐 기어 나와요. 배에서 뭐가 막 그런 워낙에 기생충 같은 게 지렁이가 막 나와요. 그래서 다 이런 거 보니까 원래 사마귀는 배 장이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주를 아예 막 바꾸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기생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 숙주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오래오래 교묘하게 오래오래 교묘하게 하죠. 사람 기생충 같은 경우도 이게 피해를 별로 안 주니까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지면 이제 이게 막 폐배 아프고 막 이러는데 해충, 요충 이런 게 별로 피해를 안 줘요. 피해를 많이 주면 걔가 죽어버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숙주가 죽는 것도 그 기생자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게 그 기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저는 구분했는데요. 뭐 그 앞에 경쟁하고 분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분서, 그리고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재밌죠? 이 신기한 동물 사전 같지 않나요?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